네, 개묘년 검은 토끼 해를 맞아서 오늘 대담한 키기에서는 1999년생 토끼띠 부산 청년을 만나보겠습니다.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박민준 공동위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저희 최근에 대담한 키에 나오신 분 중에 아마 최연소가 아닐까 싶네요. 제 기억에. 동아대 외교학 정치외교학과 지금 18학번.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5살인 거죠, 이제? 예, 25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 8월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됐고요. 예. 예. 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먼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보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산 청년기본조례에 따라서 부산 청년정책의 주요한 사안들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청년조정위원회 안에는 이제 저 같은 청년 당사자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서 예. 청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그런 하나의 민간 협의체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협동 기구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민준 공동위원장처럼 몇 명이나요, 그 청년들이? 일단은 이제 총 18명 중에서 이제 9명 반 정도 이제 청년 당사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산시 관계자 그리고 이제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시의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실무자들. 그래서 청년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 이게 취지인데 가장 큰 고민. 그러니까 사실 청년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즘 말로 MZ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MZ세대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모든 청년들의 고민이 이렇다 정의하기는 힘든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진로에 관한 고민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이제 경제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미래의 불확실성 같은 게 큰 시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제 저 같은 청년들은 이제 취업이나 또 이제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또래에 비해서 그게 좀 늦어지다 보면은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가 없는 건가? 불안감 이런 좌절감도 많이 느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4학년인가요, 원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취업반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많은 불안감과 고민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취업할 때 보면은 우리 부산의 청년들,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건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건 부산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역외 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부산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예. 일단은 제 주변에도 지금 이제 부산을 떠나 있는 친구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이제 상경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그러면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직종이 없거나 또는 임금이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수도권으로 많이 가겠죠? 그럼 수도권과 부산의 일자리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이제 미디어, IT 이런 업계들은 다 이제 서울 쪽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서비스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고용이나 또 임금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들이 부산에 남아 있는 거를 좀 더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청년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군요. 근데 저 청년의 시각이 아니고요. 이 또 사회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물가도 있을 테고요. 또는 정주 여건도 부산을 떠나다 보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산에 있는 이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냥 수도권이 절대적 우위가 있느냐라는 의문도 좀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부산에서도 좀 눈높이를 낮추면은 잘 살 수 있으냐 하는 이제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의 인근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전국에서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또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도 서울보다는 싼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울산이나 경남 같은 도시에 비해서 아무래도 부산이 관광 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청년들이 자주 찾는 번화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물가가 싸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상 부산이라고 하지만 물가 또 뭐 집값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하겠죠. 그러면은 가장 그 부산의 아까 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수도권에 비해서 부산은 이런 직장이 잘 없어. 물론 그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일단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같습니다. 당장 이제 전남 지역만 해도 GS라든가 뭐 평택 쪽으로 가면 삼성, 당장 옆에 울산만 해도 현대 이런 게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산만 해도 딱 떠오르는 대기업이 없다. 약간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졸업하고 나면 나도 명실공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고 싶어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적다. 그러면 이제 중견기업이나 단단한 강소기업들 부산에 꽤 있거든요. 이쪽으로는 눈이 잘 안 가나요? 사실 이제 부산의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사실 청년들이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은 제조업, 뭐 그런 이제 서비스업 분야들이 많습니다. 업종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 청년 문제를 그래서 이제 해결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청년조정위원회에서 실무자들과 얘기를 하고 또 회의 참석을 해봤겠죠?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데 갈등은 좀 없나요? 실제로 이제 갈등이라기보다는 관점의 차이가 각자 이제 조금씩 있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청년 정책이라 하면은 일자리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었다 한다면 현재는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또 이제 복지, 청년들의 문화, 인프라 이런 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논의되고 있는 편이고요. 같은 이제 청년 세대 위원들끼리도 좀 이제 소상공인, 문화예술, 교육 뭐 이렇게 이제 각자 이제 여러 분야의 청년들이다 보니까 입장이 조금씩 다른 편은 있습니다. 다 MZ 세대 분들이니까 그렇죠. MZ 세대들도 개성이 강하잖아요. 거기에 의견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내놓은 걸 보면 대학생 400여 명에게 학기당 150만 원의 생활 장려금이라든지 또 부산에 있는 기업이 청년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준다든지 유인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고려되지 않나요? 어때요? 일단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부산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의 청년들이 힘듦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런 정책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사실 부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제 청년들에게 간접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들이 거의 다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직접 지원의 형태도 이제는 좀 시도를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체감되는 도움을 좀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짧게 시간이 좀 남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 부산시에 바라는 점이라든지 우리 사회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하고 정리해 주시죠. 사실 이제 부산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은 이제 청년들에게 좀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요즘 청년들이 이제 심적 자본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 심적 자본이라면 성공하자는 열정, 의지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사회가 워낙 불안정하고 이제 내가 열심히 해도 잘 될 거란 보장이 잘 없고 또 이제 SNS를 통해서 정말 이제 부의 격차가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 보니까 애초에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의 하위 문화에서 나타나는 욜로, 뭐 플렉스 이런 약간 소비 지향주의, 현재 지향주의 문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또 청년들이 노력을 안 하냐? 정말 이제 노력해도 이제 잘 안 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심적 자본을 가득 좀 채울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시 청년조정위원회 박민중 공동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